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에 의한 예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다현입니다. 일단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춤도 추고 취미도 굉장히 많은데 인공지능을 사실 처음 시작한 것도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해서 좀 잘못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저는 사실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공부보다는 얘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인공지능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주가 아닌 인공지능을 그냥 곁다리로 쓰는 한 프로젝트였는데 어, 그, 그냥 좀 예술과가 관련된 프로젝트여서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주제를 정했는데 어, 사실 난이도 조절을 잘못해서 좀 많이 쉬워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 이미지 생성하는 걸 가장 많이 떠올릴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제일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그리는 것보다 잘 그리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와봤는데 아이로봇이라는 엄청 오래된 영화에서 이제 이 형사가 로봇한테 로봇이 교양곡을 쓸 수 있느냐, 캔버스에 멋진 영화를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로봇이 너는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교양곡을 쓸 수도 없고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사실 이쪽 분야의 그 교양곡을 쓰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작곡가들이 쓸 수 있는 거고 영화를 그리는 것도 엄청 대단한 화가들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면 예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예술을 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이 사람, 알렉산더 레벤이라는 사람은 사실 로봇공학자예요. 근데 로봇공학자인데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된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걸 이용해서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꿈에서 본 배라는 뭐 프롬프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핫도그가 하늘을 나는 걸 보여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해서 예술 작품이라고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특히나 이제 3D를 그리게 해서 이제 3D 모델을 가지고 전시를 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달려서 이제 예술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용납이 살짝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저작권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이 만든 걸 가지고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요 지금으로부터의 세계라는 책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책이고 요 교양곡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4분 내외의 어떤 특성을 부여를 하면 이런 노래를 만들어주게 이제 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드는 예술 말고 인공지능을 실제로 도구로서 사용하는 예술을 진짜 예술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는 예술에는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옛날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카메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예술가들 다 이제 죽었다 이제 먹고 살 길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사진이 전부 다 사실적으로 요 풍경을 담아주는데 그걸 그림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그림은 사진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럼 예술가들은 끝났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정말 많은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졌죠. 그거는 이제 인간이 예술을 보는 측면에 달리해서, 그럼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의성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예술의 시대가 바뀐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도 어떤 도구로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새로운 예술의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게 아, 그런 고민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제일 유명한 디샹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도 공장에서 마구마구 찍어낸 병기일 뿐인데 이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하니까 이제 예술이라고 붙여진 게 된 것처럼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저는 어, 제일 인공지능을 도구로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가 이런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사실 인공지능이랑 관련
별로 있지는 않은데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어, 이거를 관찰하러 온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미지가 계속 변화하도록 만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작가가 만든 건데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서 사실 구체적인 그 예술적 의미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만들어낸 작품이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한 작품인데 팀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이런 인터랙티브 아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인공지능을 붙이면 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했기 때문에 어떤 도구로서의 그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퍼포먼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그 위에 이제 포즈를 디텍팅해서, 어떤 그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무용수들이 춤을 앞에서 추게 되면 그 글자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작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좀 이름이 유치하죠? 인공지능으로 춤추는 히치하이커. 그래서 얘가 뭐냐 하면요. 이제 인공지능은 거의 안 배워요, 사실. 그냥 인공지능을 도구로 쓰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쓰는지의 아주 작은 방법론 정도만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움직임으로 이런 뒤에 배경과 그다음에 코딩을 이용한 포즈 디텍팅 그리고 춤까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합쳐져서 만든 작품이었고요. 저건 실제로 전데 좀 부끄러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에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딥드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수업 때 배운 ML5JS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코딩을 하기도 전에 이제 인공지능을 처음 배운 거여가지고 코딩을 잘 못해요. 그러면 코딩을 좀 잘 할 줄 몰라도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아주 많이 쉬운 도구고 실제로는 사실 교육에 많이 쓰이는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웹에 올릴 수 있게 해주는 TensorFlow JS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 어, 여기서 이제 어, 그 포즈 디텍팅 모델을 올리면 아까처럼 그 웹에서 저희가 그 춤으로 기반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캠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면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태스크 같은 것들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ML5 말고 P5JS라고 하는 건데 그 모델이 아니라 그냥 얘는 코딩으로 그 뭐지? 아, 그 포즈를 디텍팅하는 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건 사실 원래는 제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제 얼굴이 좀 숭해가지고 지웠는데 여기에다가 이 관절 하나하나 그다음에 눈썹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겨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거나 아니면 특성을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효과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 움직임을 표현을 해주게 되면 그걸 이제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예시를 가지고 온 건데 ML5J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모델을 올려서 바로 즉시 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얘는 모바일넷이랑 P5JS를 이용해서 얘가 어떤 새다라는 걸 알려주는 도구로 쓰였고요. 사실 저는 요거는 써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모델에는 이렇게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되게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막 딥하게 들어갈 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굉장히 쉬운 도구인데 이걸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좀 방향을 찾고 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DC겐 올려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테스트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스타일 트랜스퍼 전부 다 가능하고요. 실제로 해본 거는 사실 저기 스타일 트랜스퍼밖에 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예시 이미지인데 그냥 명화 스타일 트랜스퍼를 시키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 정도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이렇게 되고요. 짧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